병용 왔어. 왔어? 야, 잘 지냈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한동모터 서초 지점에서 근무하고 있는 BMW 장병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 고등학교 동창이자 또 이제 친구 차량을 소개를 해드릴 건데, 오늘 저희가 볼 차량은 X3 차량이고요. 구매에 여러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소비자분들이 선택할 수 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전달을 드릴 거고요. 혹시 뭐 타차 정도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BMW 차량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건데 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봐도 돼. 내가 기본적으로 이제 얘기해 줄게. 자, 보면은 이 거는 이제 2기통 2000cc 엔진이고 184마력이야. 184마력. 가솔린이기 때문에 토크는 디젤보다 불리해. 29.6 토크야. 그러니까 토크랑 그리고 연비는 분리할 수 없겠어. 구조상. 근데 다만 그거를 압도할 수 있는 게 정숙성. 엄청 조용해. 민혁이도 막 놀래더라. 야, 진짜 조용하다 이러면서 얘기 들었을 거 아니야. 그런 장점. 근데 디젤은 어쨌든 연비랑 그다음에 그렇지. 오일비가 싼 대신에 분명 나중에 부품을 교체할 때가 오잖아. 그렇지. 그때 그거를 거의 다 도로 뱉는다고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편하려나? 사실은 꼭 그렇지도 않은 게, 일단은 BMW를 탄다는 전제하에는 우선 보시면 3년이 이제 동력 개통, 네가 얘기한 부품 3년이고 소모품 5년이야. 그러면은 엔진오일 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네가 돈 내고 안 갈아도 돼. 그냥 갈아줘. BMW는 그게 졸라 좋은 거야. 그래서 외제 샀을 때 유지비가 더 많이 들어서 걱정돼서 못 사겠어요. 난 고객한테 딱 이렇게 얘기해. 팩트는요, 고객은 세금은 CC별로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게 약간 웃긴 거야. 그러니까 차값으로 가야지 왜 CC로 가. 그러니까 7천만 원짜리 차나 2천만 원짜리 차나 똑같은 세금을 내. 2000cc면 똑같은 소나타랑 똑같은 세금을 내. 그러니까 차이 없어. 그리고 두 번째는 소모품 5년이야. 보통 국산차 같은 경우 2년이나 3년 2년이나 3년 해줄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소모품에서 오히려 더 이득이 돼. 마지막 단점, 보험비가 더 나와. 외제차기 때문에. 외제차는 차값이 비싸잖아. 그러니까 보험비는 더 나와. 그걸로 끝이야. 근데 소모품에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인 유지비는 내가 중고를 사면 이게 달라져. 근데 신차를 샀을 때는 향후 3년은 아예 문제가 없고 5년을 갈 경우는 어떻게 보면 되냐면, BMW가 3년이라고 그랬잖아. BMW가 좋은 게 이 무상보증 기간이 이제 연장을 시킬 수가 있어. 연장을 시킬 수가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소액을 내고 난 다음에 연장을 시킨다면 그 문제도 또 해소가 되겠지. 그런 게 이제 확실히 장점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선택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토크, 확실히 토크가 높으면은 차를 네가 운행할 때 아마 경험해봤겠지만 시승하면서 밀어주는 느낌이 확실히 좋아. 확실히 좋고, 가솔린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 아무래도 단적으로 비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디젤 차량이 조금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 근데 다만 이제 이 부분적인 부분에서는 딱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 명확히 있다 이거지. 근데 네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이제 연간 주행거리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 왜냐하면 연간 주행거리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연비 차이에 인한 갭이 커지니까. 비율로 커지니까, 점점 비율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일단은 X3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저번에 얘기했듯이 단일 트림, 럭셔리 라인으로만 나오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엔진의 특성 내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줬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X3의 기존의 X라인과 굉장히 비슷해. 근데 차이가 나는 부분은 전면부 쪽과 측면부 쪽이 이제 럭셔리 컨셉이기 때문에 크롬 장식이 조금 들어간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휠 크기 자체는 같지만 19인치 맞아. 19인치로 해서 휠이 들어가고, 이런 부분에서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크게, 뭐 물론 가장 큰 건 이제 엔진의 차이겠지. 그런 부분에서의 차이를 이제 어느 정도 인지를 하면은 크게 모르는 부분이 없어요. 엔진은 혹시 X3는 몇 기통이야? 엔진 같은 경우는 4기통 4기통. 2000cc 4기통 엔진이 들어가고, 그래서 내가 아까 이제 얘기해 준 걸 토대로 얘기를 해주면, 당연히 차대는 같은 차대를 쓰니까 여기에 따라서 뭐 중량적인 부분이 이제 부품에 따라 달라질 뿐이지 기본적인 제원은 똑같아. 차대는 완벽하게 똑같은 거 써. 다만 아까 이제 그 디젤 라인과 가솔린 라인을 비교를 하면은, 일단은 디젤 같은 경우가 우리가 제로백이라고 그러지. 일반적으로 정지한 상태에서 최대로 내가 엑셀링을 했을 때 100km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이야. 그걸로 이제 이 가속감이나 어느 정도 엔진의 성능을 좀 보는 관점으로 이제 기준이 자리 잡은 거거든. 근데 이제 디젤 라인 같은 경우는 8초, 가솔린은 8.3초야. 그러니까 디젤이 유리한 건 맞아. 0.3초. 근데 이거는 나오는 이유가 6마력 차이 때문에 나온다라고 보기보다는 실제로는 이제 토크감에서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차이가 발생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연비는 11.9가 디젤, 그리고 이제 가솔린은 9.5. 약한 2.4 정도 차이가 나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이제 내가 만약에 1년에 정말 차를 많이 탄다. 그러면은 그런 분들은 좀에도 있겠듯이 디젤 차량을 시승을 해보고 내가 만약에 이 소음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억제가 잘 돼 있어서 이 정도면은 내가 크게 운전하는데 불편함 없이 타겠다. 그렇다면 당연히 디젤로 가는 게 좀 더 유리할 수 있지. 그 근데 기준을 디젤 차량도 솔직히 BMW 지금 현재 나온 X3 정도면 달달달달 거리는 거 사실 많이 없잖아. 그렇지 많이 없지. 그러니까 물론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세단과 비교를 하면은 당연히 세단이 더 정숙해. 특히 이번에 나온 이제 3 시리즈 같은 경우는 디젤 차량 같은 경우는 물론 신경 쓰고 내가 알려고 하면 알 수 있지. 근데 그게 아니라 별 생각 없이 운전하면 나 이거 디젤이었나 가솔린이었나 헷갈릴 수 있어. 헷갈릴 수 있어. 그 그 정도로. 굉장히 조용해. 디젤이 실제로 맨 처음에 이제 냉간시에 주행을 걸었을 땐 당연히 엔진 소음이 나는데 그게 어느 정도 주행을 하면은 급격하게 떨어져 소음이. 주행을 하면 엔진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그래 그런 특성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BMW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부분이 그 얘기가 되고 있는 게 사실 작년에 화재가 있었단 말이야. 그 BMW 맞아. 그걸로 인해 소비자분들이 되게 걱정을 많이 하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팩트가 중요한 거잖아. 팩트. 차가 사실 불이 나는 거는 뭐 어떻게 보면은 불이 안 나는 게 당연히 맞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는 팩트는 불은 나. 불은 나는 경우가 있어. 근데 그거를 이제 BMW가 굉장히 작년에 문제가 많이 됐었는데 이래서 이제 언론사에서 조사를 한 거야. 1만 대당의 화재 비율이라는 걸 조사를 했어. 근데 전체 브랜드 중에 BMW는 이제 국내에 들어오는 브랜드 중에 9위야. 사실 언론에서 내보내는 걸로 따지면 BMW는 당연히 1위여야 되거든. 압도적으로 1위여야 돼. 사실 언론에 많이 부각된 게 BMW라서 그렇지. 굉장히 부각이 많이 됐지. 생각보다 전체 차량에 비해서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 9위인 BMW 앞에 있는 데들은 어떤 데들이 있냐? 자, 현대, 기아, 그리고 포르쉐, 그리고 아우디, 벤츠 다 있어. 그 폭스바겐 그룹 차들이 문제가 많네.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메이저 차들이 다 앞에 있어. 그러니까 그게 팩트라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BMW 같은 경우는 G바디, 지금 현행 바디가 이제 G바디로 넘어오는 거거든. G바디 이제 제너레이션이 넘어오는 건데 세대가 그 G바디에서는 지금 문제가 된 게 없어 전혀.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객분들이 오셨을 때 우리도 이제 그렇게 교육도 받고 하지만 단순히 교육을 받아서 뭐 눈속임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현재 자료가 있는 거야. 실제로 G바디에서는 현재 불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차량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꼭 우선적인 고려 요소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안심하시고 타셔도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 X3 같은 경우는 내가 저번에 이제 얘기를 해준 것처럼 화이트 차량, 블랙 차량, 그리고 실버. 이게 좀 밝은 실버야. 밝은 실버. 그리고 이 실버라는 건 느낌적으로 보면 진짜 직관적으로 얘기하면은 택시 색깔 비슷해. 우리 옛날 택시 색깔. 그 실버고 소피스트 그레이는 어두운 쥐색이야. 일반적으로 BMW에서 SUV 중에는 여러 가지 이제 취향이 있지. 뭐 기능이 아니니까 취향으로 보면 되는 건데 화이트, 블랙, 소피스트 그레이 여기 이제 비율적으로는 가장 높고 요즘에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 거는 이제 파이토닉 블루라는 파랑색. 오늘 우리가 시승할 차네. 우리 오늘 시승할 차지. 파이토닉 블루라는 색상이 상당히 괜찮은 게 이 차종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코드도 여기 나와 있지만 C1M이라고 X3, X4 그리고 X5 이렇게 세 가지 모델에 대해서 나오는 색상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3 시리즈나 5 시리즈에서는 찾을 수가 없는 블루 색상. 근데 이렇게 SUV에 나오는 블루 색상인데 이게 이제 상당히 요즘에 좀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색상 중에 하나가 됐고 X3 전용 색상이야 이거는. 테라 브라운이라고 그래서. 테라 브라운. 브라운 색상이야. 일단은 차종 자체가 많이 들어오진 않는데 일단은 들어왔을 때는 뭐 소비자들이 뭐 기호에 따라서는 이제 선택하는 차종의 대안이 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총 6가지 정도 색상 보면 되고 뭐 실내 색상 같은 경우는 이제 블랙 그리고 꼬냑, 모카, 베이지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지금 가솔린 차량에서는 당분간 이제 모카, 베이지, 블랙 이렇게 3가지 꼬냑을 제외한 요 정도 느낌으로 이제 나올 것 같아. 일단 X3는. 그리고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요 정도 내용으로 이제 X3를 보면은 크게 선택을 하는데 어려운 부분은 없을 것 같고 아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자면 X3 럭셔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구성은 X3 20D 디젤과 비교를 하면은 X라인에 많이 비슷하다. X라인과 겹치는 부분이 훨씬 더 많다. M스포츠보다는 X라인은 훨씬 더 가까운 모델이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근데 보면은 그 크롬 장식이나 이런 것들이 더 더해진 부분이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조금 더 부각시켜요. 크롬이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잖아. 그런 조그만 차이가 자동차 뭐 물건 다른 재화도 마찬가지지만 자동차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런 조그만 디테일들의 차이에서 소비자들이 느끼는 그런 감성적인 부분이 되게 커. 그런 부분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건 확실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정가는 앞전에 6,400만 원이 정가로 책정이 돼 있지만 지금 현재 이제 개소세. 코로나 문제 때문에 개별 소비세로 인해서 140만 원이 감해진 거야. 그래서 6,260만 원은 일시적인 지금 현재 감면 받은 걸 감안했을 때의 금액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면 되는 거지. 오케이. 그렇게 해서 하는 쪽으로 하고 한번 시승차를 그러면은 체크를 하고 시승차를 한번 해보는 쪽으로 해봅시다. 오케이. 네, 이제 오늘 보실 차량은 X3 차량이고요. 오늘 시승도 같이 한번 해볼 차량인데요. 일단은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저희 X3 중에 X라인이라고 합니다. X라인 차량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소비자분들이 그 X3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은 많이들 비교를 하시는 M 스포츠랑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외관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총 6가지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나눴을 때 말이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M 에어로다이나믹 패키지. 이거는 무엇을 말씀드리는 거냐면 앞 범퍼 부분과 그리고 이제 측면부 쪽에 사이드 스커트, 뒷 범퍼,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차이가 생기는 걸 M 에어로다이나믹 패키지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시는 부분들보다 조금 더 역동적이고 스포티함을 강조를 한 그런 모델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요소는 이제 측면에서 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는 휠 자체는 둘 다 19인치 휠이 들어갑니다. 19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X라인에 들어가는 휠은 지금 보시는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똑같은 19인치지만 이제 M 퍼포먼스 휠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차이점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세 번째 요소도 이 타이어 안에 있는 데에서 바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 바로 M 스포츠 브레이크가 들어갑니다. 이 회색 캘리퍼 부분이 이제 블루 색상으로 바뀌면서 기본적인 브레이크의 성능, 뭐 드레스 포커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브레이크의 성능을 좀 올려줄 수 있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넘어가서 네 번째 요소를 보신다면 측면부 쪽에 유리를 감싸고 있는 이 부분이 블랙으로 바뀌는 게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블랙 하이그로스 섀도우 라인이라는 명칭을 쓰는데, 이 부분의 색상이 바뀌는 부분과 함께 바로 위에서도 볼 수 있는 게 이걸 루프레일이라고 합니다. 루프레일. 일반적으로 이제 뭐 캐리어나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실 때 장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또한 마찬가지로 블랙으로 바뀌는 게 이제 M 스포츠 X라인의 차이점 중에 하나예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후면부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후면부 범퍼가 바뀌기 때문에 현재 보시는 건 X라인의 범퍼고요.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이제 투톤, 기본적으로 투톤으로 색상이 변경이 되면서 투톤과 함께 조금 더 스포티한 느낌을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이런 차이가 있는데, 외관적에서 보셨을 때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일반적으로 저희 차량의 서스펜션 있죠. 이 서스펜션이 M 스포츠 패키지 같은 경우는 스포츠 서스펜션이 들어가기 때문에 기본적인 X라인과 서스펜션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소들을 고객님께서 고려를 하신다면 소비자분들이 선택을 하시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X3 드디어 시승한다. 요즘에 X3가 시승하기조차 힘들어. 주말에 오면 사람이 너무 많고. 그치. 요즘에 주말에 이번에도 일요일 토요일 오신 분들이 진짜 많이 왔어. 그러니까 요즘에 막 코로나 영향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개별 소비세 인하가 큰 것 같아. 140만 원을 이제 인하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이번 기회에 작년에 좀 고민하다가 못 샀던 1월, 2월 같은 경우 사실 그 문의가 진짜 많았거든. 개별 소비세가 또 되지 않냐, 적용이 혹시 되지 않냐. 사실 나도 그래서 개소세 때문에 가솔린을 한번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렇지. 개별 소비세적인 부분을 봤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요게 이제 지금 또 가솔린 나는 또 가솔린을 생각하고 있는데 디젤 모델에만 있는 게 요 핸들 부분에 요 패들 시프트인 거잖아. 그렇지. 패들 시프트. 그렇지. 이제 핸들의 디자인이 바뀌는 부분도 한 가지가 있고, 그렇게 패들 시프트도 디젤에만 이제 디젤 모델에 적용이 되지. 거기서 M 스포츠야. 가속감이나 이런 건 어때? 일단 밟으면 밟는 대로 나가는 이 주행 질감이 너무 좋은 것 같아. 그치. 그치. 내가 뭐 전문가들처럼 막 엔진 소리를 느끼면서 뭐 가속 페달은 어떻고 그건 설명할 수 없겠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느낄 수 있는
그렇지.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는 그런 시승도 나는 되게 의미 있는 것 같아.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차를 탈 때 굉장히 전문적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거든. 차는 그냥 말 그대로 어디를 이동하기 위해서 그 사이 속에서도 자기한테 만족감을 줄 수 있는 정도라면 사실 베스트지. 요게 이제 또 2020년도에 나오는 그거잖아. 맞아. 이제 2020년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가 이제 계기판이랑 여기 센터페시아 모니터인데 요 두 가지가 그 아이드라이브 7 기존의 7. 아이드라이브 6에서 버전이 하나 업이 된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는 얘가 단순히 이제 인터페이스의 구성이 바뀌었다 해서 한 가지 더 나가서 하드웨어적인 게 바뀌었어. 기존에 원래 아이드라이브 6는 램이 4기가였어. 4기가였는데 이제 이게 8기가로 늘어난 거야. 그러면서 느낄 수 있는 거는 빨라, 반응이. 터치 스크린이 잘 되더라고. 굉장히 괜찮지. 터치 예전에는 나 사실 BMW 이 디스플레이 되게 별로였어. 반응도 엄청 느리고. 맞아. 조금 그런 게 있었어, 확실히. 그런 게 있었던 게 맞고. 지금 근데 현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아진 상황이라서 이번에 램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도 실질적으로 체감을 할 수 있는 건 아마 내가 봤을 때는 디자인 쪽으로 보이는 것 이상으로 이 반응성이 좋아졌다는 게 좀 점수를 주고 싶고. 그렇지. 아까 요 버튼도 한번 눌러봤는데 이 터치감이 되게 쫀득쫀득해. 이런 거 사실 디테일하게 보면은 사람들이 좋아할 수도 있거든. 그렇지. 지금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요거를 이제 우리 BMW에선 갈바닉 컨트롤이라 그래. 갈바닉. 갈바닉 코팅이 된 거야.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블랙 버튼이랑은 다르게 코팅 처리가 되면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준비가 되어 있는 거지. 맞다. 나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에어컨 춥고 더울 때만 쓰는 게 아니잖아. 그거 설명 한 번만 해줄 수 있나?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AC 버튼이잖아. AC. 이게 정확하게는 에어 컨디셔너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공기에 이제 뭐 직역하자면 공기의 컨디션, 말 그대로 공기 수면의 이제 질을 좀 좋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 제조사 우리 BMW에서 얘기하는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4계절 내내 트는 거를 권장을 해. 왜냐하면은 4계절 내내. 그렇지, 당연히 그게 이제 필터를 통해서 걸러 들어오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건데, 사실은 단점적인 부분은 이 에어 컨디셔너를 킴으로써 소음은 조금 더 발생할 수 있어. 이해하지만. 왜냐하면 공조기 자체가 작동이 되는 거는 원리적으로는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실내에서 조금 더 양질의 호흡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능이기 때문에 4계절 내내 쓰는 거를 권장하고 있어. 그리고 또 나는 BMW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어봉이거든 사실. 이 기어봉이 3 시리즈보다 일단 크고 훨씬 더 각지고 예쁜 것 같아 나는. 그렇지. 사실은 이제 3 시리즈가 현행 3 시리즈가 조금 더 신형으로 적용된 거긴 해.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나올 텐데, 나도 사실 마찬가지로 이 기어봉에 대해서는 사실 이것도 기능이 아니니까 기호적으로는 현재 이 모양이 조금 더 잡았을 때 그립감이나 이런 건 좋더라고. 고객님들도 선호도 좋아? 그렇지. 확실히 선호도는 그거 같은 경우는 근데 정말 두 가지가 확연하긴 해. 현행 3 시리즈의 그 좀 작아진 기어 노브 동그랗게 말리는 게 더 마음에 든다라는 소비자들도 있고, 그게 아니라 이제 그 전에 이렇게 길게 나오는 보고 있는데 HUD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고 엄청 선명하게 잘 보이네. 맞아. 우리가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조금 어필을 드릴 수가 있는 게 일단은 벤츠, 어떻게 보면 우리의 경쟁사, 직접적인 경쟁사 중에 하나잖아. 벤츠를 대비해서 40%가 더 커. 40%가 더 커.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거의 다 헤드업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모든 정보들을 확인할 수가 있게끔 유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굉장히 충실한 거를 좀 어필을 확실하게 할 수가 있지. 아니 굳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뭐 튜닝을 해서 더 좋은 걸 살 필요가 없이 그냥 순정만으로도 너무 좋네. 전혀. 헤드업 디스플레이만큼은 정말 좋은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 이상을 뭘 할 필요는 전혀 없어. 그리고 요 기어봉 옆에 스포츠, 컴포트, 에코 프로. 그렇지. 이게 스포츠가 이제 달릴 때 쓰는 거고, 이게 컴포트가 그냥 기본. 일반적인 주행. 이게 이제 저속 주행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저속 주행이라고 저감 주행? 연비 주행. 연비 주행. 연비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할 수 있는 주행. 조금 더 합리적인 연비, 그러니까 좋은 연비를 원할 때는 에코프로를 좀 이용해 줄 수 있겠지. 요걸 누르면 이제 여기가 바뀌는 거지. 그렇지. 계기판에 이제 부분이 생겨. 파란색으로 바뀌고. 현재 에코프로야. 컴포트 빨간색. 맞아. 이 차이를 아마 알았을 텐데 스포츠 모드가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오토 스탑앤고라 그러잖아. 일반적으로 정차했을 때 이제 엔진을 잠깐 끄므로써 연비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유도해 주는 기능이거든. 스포츠 모드에서는 그게 강제로 꺼져.
왜냐하면 스포츠 모드는 말 그대로 컨셉 자체가 어. 스포티하고 빠른 반응성을 원하는 거란 말이야. 방금 스포츠 모드 딱 눌렀는데 쭈쭈 하면서 그렇지. 뭔가 준비를 하는 것 같아. 달릴 준비를. 꺼져 있던 엔진이 바로 강제로 이제 켜지는 거지. 멋있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당연히 빠른 반응성, 엔진의 반응성과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미션 쪽에서의 반응성을 올려주고, 그리고 세 번째 특징 중에 하나는 핸들이 무거워져. 상대적으로. 왜냐하면 고속 주행을 하게끔 최대한 유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핸들이 무거워짐으로써 안정감을 더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설정이 바뀌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은 이제 스포츠 모드에서도 세부적으로 조정을 할 수가 있어. 뭐 예를 들어 변속 반응은 빠르게, 그리고 이제 엔진 반응 같은 경우는 뭐 스포츠 모드니까 빠르게 하겠지. 그렇지만 이제 스티어링 휠 같은 경우는 난 굳이 무겁게 하고 싶진 않다. 뭐 이런 느낌이라면은 이제 그렇게 세부적으로 세 가지를 조정할 수 있다는 건 특징이지. 오, 이거 충전되고 있네. 여기가 이제 무선 충전 패드구나. 그렇지. 무선 충전 패드인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후면부 쪽 이렇게 놔주면은, 내가 지금 거기에 뭐가 핸드 그립이 껴 있어서. 그렇지. 여기 핸드 그립 때문에 조금 간섭이 생기는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여기에 딱 놓으면은 방금까지 바로, 되고 있었어 근데. 그치. 어. 이런 차이를 좀 볼 수가 있어. 무선 충전이 되면 확실히 편하지. 되네. 이제 지금 된다. 이렇게 되면은 무선 충전이 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가볍게 그냥 핸드폰을 올려놓으면 되는 부분이니까 상당히 좀 유용하지. 내가 핸드 그립을 해서 잠깐 안 됐었다는 거. 나는 파노라마 선루프 때문에 사실 세단이랑 SUV를 고민하다가 이 뒷좌석에 앉았을 때 파노라마 선루프를 딱 바라보는데 생각보다 엄청 크게 보이더라고. 이게 나는 사실 작을 줄 알았어. 내가 키가 181이니까. 근데 뒤에서 바라보는 것도 그렇고 내가 지금 여기 탔을 때도 그렇고 차체가 그렇게 작다는 생각이 안 들어. 그렇지. 근데 이게 파노라마 선루프가 좀 특징적인 요소가 보면은 굉장히 길어, 뒤에까지. 근데 이게 많은 또 소비자들이 고민을 하는 게 내가 이걸 X3로 살까 X4로 살까를 고민 많이 하거든. X3가 일단 BMW 포지션 자체가 사실 컴포트한 SUV 아니야? 컴포트 SUV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는 이제 중형 SUV 쪽에 가깝지. 중형 SUV. 풀체인지가 되면서 왜냐면 실질적으로 패밀리카로 써도 전혀 크기로서는 손색이 없으니까. 손색이 없다. 근데 X3랑 X4랑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 이거를 참 많이 보긴 해. 이 파노라마 선루프가 X4 같은 경우는 짧아, 길이가. X4. 이렇게 X3처럼 길지가 않아. 왜냐면은 이제 특성상 쿠페형으로 만들다 보니까 뒤쪽을 이제 깎다 보니까 이 파노라마 선루프를 넣는 부분에 있어서 길이가 더 짧아질 수밖에 없어. 네, 그래서 X4를 잠깐 타봤는데 확실히 쿠페형이다 보니까 좀 들어갈 때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게 있더라고. 작아. 맞아. 이제 디자인성을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실제로 그렇고, 제원상으로도 X3랑 X4가 같은 차들을 쓰는데 조금의 차이가 있는 게, 일단은 전장 이제 앞차 앞부터 제일 뒤에까지 길이는 X4가 X3보다 4cm가 길어. 4cm. 쿠페형으로 하다 보니까 4cm로 긴데, 우리가 좌우 측면 이제 실질적으로 운전석과 보조석을 모두 합친 이 차의 이제 양쪽 가로라 그러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폭에 대해서는 X4가 5cm가 더 넓어. 5cm. X3보다. 그리고 높이, 아까 재현이 너가 느낀 것처럼 위에서 이제 높이를 부분 전고라 그러는데, 이 전고는 X3보다 X4가 5cm가 낮아. 그러니까 너가 당연히 느낄 수가 있어,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는 차이가 그렇게 있는 부분들이 있지. 지금 약간 속도 조금 밟아보는데 잘 밀리네. 물건이네. 그치. 기가 막힌다. 좋네. 지금 계기판에도 보면 이제 순간 연비가 저렇게 나오는 거야. 저거는 이제 이게 전자계기판이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래픽만 바꾸면은 이 가능성이 엄청 많은 거지, 넣을 수 있는 것들이. 그리고 SUV다 보니까 확실히 전방 시야가 좋다. 또 위에서 내려다 보는 그런 탑뷰도 있는 것 같고. 맞아. 확실히 SUV 타는 사람들은 그래서 세단하고 확 나눠져. 이 개방감을 이제 경험을 어느 정도 해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단에 대해서 좀 이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못 돌아오는 분들도 많이 있어. 사실 나도 세단파였어. 응. 무조건 첫 차는 세단으로 산다. 근데 이게 이 파노라마 선루프도 있고 이런
탑뷰에서 내려다봐서 더 오히려 안정적인 느낌도 있고 또 그리고 내가 3 시리즈를 봐서 그런지 이 X3보다 3 시리즈 작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넓은 공간감에서 공간감. 오는 또 그리고 X3의 매력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시승하게 된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너 뭐 할인 더 된다 그러니까 그것도 마음에 드는 거 아니야? 프로모션? 그런 것도 사실 있지. 요거는 이제 그 무슨 가죽이었지? 요거는 이제 이게 센터텍? X 라인에만 들어가는 거야. 오히려 그래. M 스포츠에 갔을 때 유일하게 하나 빠지는 옵션이야. 센사텍 가죽이라 그래서 센사텍. 이제 인조 가죽인데 이렇게 스티치로 멋을 냈지. 그래서 가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X 라인에서만 갖고 있는 이제 특징 중에 하나야. M 스포츠에선 빠지고 대신 가솔린 럭셔리에서는 또 들어가. 가솔린 럭셔리는 왜냐면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X 라인의 성격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들어가. 방금 브레이크도 밟아봤는데 정말 스무스하게 잘 멈춘다. 그렇지. 좋다. 그러니까 이 BMW 브레이크가 옛날부터 그런 말이 많았어. 그러니까 BMW는 사실 잘 달리고 잘 쓰는 차. 이 차로서 운전의 재미를 좀 많이 하는 차였단 말이야.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 그렇지. 어떻게 보면 자동차 본연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지. 근데 BMW 브레이크가 사실 잘 든다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아마 많은 소비자들이 알고 있는 브랜드가 있어. 그 브레이크 좀 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야. 브렘보라고 있어. 그 브렘보랑 BMW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이제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그 브렘보한테서 도움을 다 받아. 그러다 보니까 이 브레이크 시스템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우수하게 작동을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좀 약간 그런 데의 배경이 있어. 최근에 보면은 막 현대 G70 그리고 막 이제 스포티한 차량들 있잖아. 그치. 현대 후륜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것들 보면은 스팅어가 되겠지. 이제 스팅어, 현대 이제 제네시스, G70 이런 차량들 보면은 옵션으로 이제 넣을 수 있는 게 그 브렘보 브레이크야. 그러면은 상당히 BMW 브레이크가 좋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배경이 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도 있겠지. 이제 한번 슬슬 돌아가 볼까? 한번 돌아가면서 방배역에서 한번 꺾어볼게. 그때 또 여기서 내려갔었던 것 같은데 아니구나. 혹시 X3와 뭐 520D, 320D, 뭐 아니면 330i, 뭐 320i, 뭐 기타 다른 차량 고민하는 사람들한테 너가 지금 현직 딜러로서 해주고 싶은 얘기 있어? 왜 X3를 타야 되는지? 일단은 사실은 세단과 SUV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좀 명확하긴 해. 기본적으로 이제 소음이나 이런 구조에 있어서는 무게 중심이 좀 낮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무게 중심이 낮다라는 거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공기의 저항을 덜 받지. 그러니까 이제 세단이 실질적으로는 유리할 수밖에 없어. 그 정수성적인 부분에서는. 근데 SUV는 그걸 차치하고더라도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넓은 개방감, 무게중심이 높고 넓은 개방감인데 이 무게중심이 실제로는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지만 이거를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개방감이잖아. 그러니까 그게 확실하게 다르지. 또 하나의 차이는 트렁크를 쓸 때 그 적재성. 적재성은 말도 못하지. 왜냐면 그냥 딱 떨어지니까 위로 올릴 수 있는 그 짐의 양이라는 게 훨씬 더 편한 거야. 훨씬 더 편하지. 세단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밀어넣고 이제 공간적인 제약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안쪽으로 깊게 설계가 돼 있고 SUV는 위쪽으로도 이제 공간적으로 만들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적재성과 그런 것들이 확실하게 좀 SUV의 매력이 아닐까. 매력이 아닐까. 근데 난 사실 세단 타. 남자네. 근데 SUV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진짜 이 SUV의 매력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 SUV를 탄 사람들이 늘 얘기하는 게 안 타본 사람들은 오히려 세단을 계속 선호하는 거는 어느 정도 당연한 건데 SUV를 타본 사람들은 SUV를 그 다음에도 선호하더라고. 오케이. 이제 여기서 어디로 가야 돼? 우측으로 가야지. 우측으로? 응. 우측으로 가야 되는데. 또 해줄 건 없나? 뒤에를 한번 찍어볼까? 뒤에 한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시트. 왜냐면 계속 그 맞대고 있는 곳 중에 하나니까 이 시트를 많이 보시는데 이 시트는 X3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버네스카 가죽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 버네스카 가죽. 버네스카 가죽이야. 버네스카 가죽인데 만졌을 때 느낌은 어때?
딱히 뭐 인조 가죽이라는 느낌은 일단 안 드네. 이거 버네스카 가죽은 실제로 천연 가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BMW의 가죽이 크게 보면은 한 5가지 정도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일단 첫 번째로는 이 대시보드에 들어간 센서텍, 이게 가장 합리적인 차들에 많이 들어가. 인조 가죽이고 내구성이 굉장히 좋겠지. 그리고 그 위로 들어가는 게 대표적으로는 이제 520i, 요즘에 520i 엄청 팔리거든. 그 520i 차량에 들어가는 게 이제 다코타 가죽이야. 그게 이제 천연 가죽의 시작이야. 다코타 가죽. 그리고 그 위에라고 봐야 될 개념이 이제 현재 우리가 탑승하고 있는 이 X3의 버네스카 가죽이야. 버네스카. 대표적으로는 3 시리즈, 그리고 X3, X4, X5 뭐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가죽 중에 하나인데, 이 버네스카 가죽 같은 경우는 그 위에 등급이 하나 또 있지. 나파 가죽. 버네스카 위에는 나파 가죽이 있어. 나파는 뭐 많이 들어봤잖아. 넘사벽이네. 옛날에 그 뭐야 르노 삼성에서도 막 나파 가죽 뭐 에디션 뭐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그랬었어. 나파를 굉장히 고급의 약간 상징 그랬었는데, 나파 가죽 하면은 되게 특징적 중에 하나가 막 그 컬팅이라고 그러지. 이렇게 박음질 처리가 돼 있는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연출을 하는데, 나파 가죽은 사실 단점을 하나 갖고 있어. 굉장히 부드러운데 내구성이 좀 약해.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만큼. 근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버네스카 가죽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냐면, 어느 정도 다코타 가죽보다는 가죽적인 느낌이 조금 더 부드러우면서 내구성적인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절충을 한 거야. 나파 가죽보다는 내구성이 더 좋고, 그렇게 이제 만듦으로써 약간 BMW에서 이제 액티비티를 강조하는 이런 X3, X4, X5 충분히 이제 아웃도어용으로도 쓰고 액티비티를 즐겨하는 사람들이 많이 타는 차가 되잖아, SUV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버네스카 가죽을 넣었지. 맞다. 요거 이제 허벅지 요 하는 건 언제? 거기서는 X라인에서 없는 거잖아. 가죽 X라인. 아니 실제로는 할 수 있어. 그 수동이야. 가운데 버튼을 눌러봐 한번. 눌러서 당기면 뺄 수 있어. 그치? 이게 이 방식이 수동이라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기능상으로는 뭐 전혀 문제 없이 자기 허벅지에 맞춰서 쓸 수는 있다라는 거는, 그거는 뭐 이제 자동이냐 수동이냐 이런 차이가 되겠지. 용아 이렇게 설명 자세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당연한 거지. 다른 분들도 항상 병용이 찾아주세요. 친구라서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너무 친절해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객님. 아유 빨리 출고를 하셔야죠. 기다리고만 있습니다.